아이요. 네, 반갑습니다. 느긋할 수밖에 없지. 나는 주말 귀신인데 아직 화요일밖에 안 돼서 주말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남았어. 느긋해야 됩니다. 급하게 이제 급해질 수가 없는 기분이야. 오늘이 지나가도 주말까지는 아직 사흘이나 남아 있습니다. 대단히 끔찍하죠. 나는 매주 이제 주말만 보고 살아가는데 내가 요일을 틀릴 리가 없잖아. 내 오늘이 수요일인 줄 알았으면 방송도 안 왔겠지. 아무튼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일이나 목요일인 기분. 그럼 어제 좀 일찍 자서 그런가? 오늘 되게 일찍부터 졸려. 이게 어느 시점부터는 하루 일찍 자면은 이제 그날이 좀 개운한 게 아니고 그냥 수면 시간이 땡겨지면은 그냥 일찍부터 졸려. 이거 말고는 딱히 좋은 게 없어. 덜 잤을 때랑 더 잤을 때랑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이런 어떤 컨디션의 차이 이런 거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냥 일찍 자면은 일찍 졸려. 수면 시간이 땡겨진 것만으로도. 아무튼 뭐 패턴이 맞춰진다면 맞춰지는 거고 그냥 이제 뒤지기 싫으면 자라 이러고 이제 몸이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이 항의를 하는 건지 아무튼 간에 그렇습니다. 포케미쿠가 이제 2년 됐나? 포켓몬이랑 미쿠 해가지고 포켓몬에 나오는 이제 포켓몬 타입별로 이렇게 미쿠를 디자인해가지고 콜라보레이션을 한 건데 나는 그때 그 당시 엄청나게 호들갑을 떨었어. 엄청나게 호들갑을 떨고 되게 오랫동안 하루에 하나씩 공개를 하면서 이제 디자인 공개랑 보컬로이드 작곡가들이 이제 쓴 곡들 하나씩 투고를 하면서 되게 1년 이제 이 단발성 기획치고는 되게 힘 빡줘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올해가 마지막일지는 모르겠는데 네 어쨌거나 이 벌써 27주 차까지 곡이 나왔다. 네 이게 매주 연속으로 나온 건 아니긴 한데 이 미쿠랑 포켓몬 콜라보한 곡으로만 27곡이 나왔어요. 이제 마지막에 공개된 게 아까 이제 방송 시작할 때 틀어놨던 그 크로스로드라는 곡이었는데 일단 이 여행의 노래라고 25주차 노래에서 한창 이제 여기에서도 약간 그 팬들 뽕 채워주는 그게 엄청나게 많았어서 다시 화제가 됐다가 이제 크로스로드라고 이 또 렐라라는 그림 굉장히 잘 그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 몇 년 전부터 꾸준히 그림을 대단히 굉장히 잘 그리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다른 것보다 이 사람이 영상에서 이제 디렉터로 참여를 했다는 게 되게 놀랍다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영상도 굉장히 보기가 좋다. 그리고 이렇게 보컬로이드 프로듀서들 막 다 죽었나 싶은 애들 다 살아나서 이렇게 곡 내는 거 보면은 오렌지 스타도 한참 동안 이제 투고 없다가 여기에서 이제 이 포케미쿠에서 오렌지 스타도 곡을 하나 냈었고 뭐 데코니나 같은 경우에는 1년에 곡을 뭐 수십 개씩 내니까 그러려니 하고 자연의 적 피 이제 그 카게로우 프로젝트 작곡가죠. 진도 냈었고 또 누구 있냐 마라시 이제 보통 니코동 세대면은 이제 이 피아노 연주하는 영상으로 굉장히 이제 또 유명한 분인데 이 사람도 이제 여기에 곡을 냈었고 뭐 하치오지 이오와 나유탄성인 카이리키 베어 유명한 사람들 되게 많이 냈어. 이브도 냈고 사사쿠레도 냈고 카나리아도 냈고 그냥 끝이 없어. 끝이 진짜로 이제 알만한 프로듀서 모를만한 프로듀서 다 달라붙어가지고 나는 오모이가 살아있는 게 제일 신기해. 이제 저번 주에 곡을 낸 게 오모이인데 사실 오모이 씨도 이 뭐라 그래야 될까?
투고 텀이 길어서 그렇지 2020년에 한 번 내고 2022년에 내고 그 다음에 1년 반 뒤에 내고 그 다음에 2년 뒤에 내고 이래서 그렇지 살아있기는 한데 예. 그래도 결국 이제 오모이 화면은 개인적으로 이제 아직까지 기억에 남아있는 거는 이제 2014년에 투고한 스노우 드라이브랑 2017년에 투고한 테오가 있다. 이 이후로는 뭔가 이제 뭐 마지미라, 매지컬 미라이라고 이제 또 미쿠 보컬로이드 판에서 굉장히 이제 큰 행사가 있어요. 매년 열리는 이제 하츠네 미쿠 라이브 콘서트가 있는데 뭐 이 마지미라에도 이제 테마곡도 내고 뭔가를 계속 하고는 있는데 그냥 이름을 볼 때마다 너무 오랜만에 보는 기분이야. 이 오모이라는 작곡가 같은 경우에는 아무튼 그 뭐시냐 포케미쿠란 게 그렇게 있어가지고 포켓몬 타입도 뭐 이제 1세대 불이니 뭐 물이니 전기니 하는 그런 게 아니고 타입이 굉장히 많죠. 지금 몇 타입이야? 어디 보자. 6, 3, 18, 18 타입이 있다. 포켓몬이 18 타입이 있고 이 18가지 타입에 맞는 이제 그런 게 다 있단 거죠. 여기에 맞춰서 이제 디자인을 한 미쿠랑 거기에 이제 파트너 포켓몬을 타입별로 이렇게 하나씩 달아가지고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18가지 디자인의 미쿠가 있고 거기에 이제 그 타입별로 나눠놓은 미쿠 말고도 악곡을 내는데 따로 뮤직비디오나 이런데 디자인을 새로 한 미쿠들 같은 것도 있어서 이거 하나만 가지고 이제 미쿠의 어떤 이 파생 디자인이라고 할 만한 게 30가지 정도 늘어났다. 미쿠야 뭐 그냥 이제 하츠네 미쿠의 어떤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이제 근본인이 뭐니 이렇게 따지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이제 악곡을 보컬로이드 악곡을 하츠네 미쿠로 해서 냈고 거기에서 이제 뮤직비디오나 이런 데서 뭐가 움직이고 있으면 그게 다 미쿠야. 뭐 이제 미쿠는 뭐 어째야 되고 미쿠는 어떻게 생겨야 되고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미쿠 곡에 움직이는 거 있으면은 그게 미쿠라서 원래도 하츠네 미쿠로 분류되는 어떤 곡마다의 디자인은 굉장히 다양했지만 이 포케미쿠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굉장히 또 다양한 디자인을 내놓으셨다. 근데 이것도 약간 그 감상 포인트 차이가 있어. 이제 진또배기 포켓몬 좋아하는 이제 팬들은 이거 이 미쿠에 붙여준 파트너 포켓몬들 너무 이제 인기를 의식한 이 어떤 타입의 대표 포켓몬 같은 게 아니고 이제 좀 너무 인기 있는 포켓몬만 붙여놓은 거 아니야? 무슨 타입은 뭐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이제 약간 그런 어떤 까탈스러운 오타쿠 모먼트를 보이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네 저는 몰라요. 포켓몬을 몰라가지고 포켓몬을 늘 말하지만 3세대까지밖에 몰라. 3세대 포켓몬스터 사파이어 출시 연도가 언제냐? 2002년이에요. 2002년 2002년도에 포켓몬까지밖에 몰라. 왜냐하면은 이것도 늘 말했지만 4세대부터는 닌텐도 DS가 필요했기 때문에 저는 이 출시된 포켓몬은 게임보이 어드밴스로 플레이할 수 있었던 3세대까지밖에 몰라. 뭐 옛날이라고 한들 겨우 24년 전입니다. 한일 월드컵 끝나고 나서 나왔었어. 이 포켓몬스터 루비 사파이어가. 포켓몬쿠 디자인을 보면은 내가 알아볼 수 있는 포켓몬이 몇이나 있냐. 5개 내리는데 5개 내리는 동안 알 수 있는 포켓몬이 하나도 없어. 체인소맨의 덴지가 된 기분이야. 젠장 알아볼 수 있는 포켓몬이 거의 없잖아. 라프라스 있다. 라프라스 7번째까지 내려와서 라프라스가 나왔어. 나 라프라스는 알지. 라프라스는 1세대 포켓몬이잖아. 플라이곤 이거는 지나가다 본 적 있는 것 같아. 아무튼 굳이 이제 취향을 따지자면은 뭐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봐야겠지만
나는 비행 타임 미쿠나 뭐 그런 쪽이 이제 좀 더 취향에 가까운 디자인을 하고 있다. 이것도 일러스트레이터도 굉장히 이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타임마다 이제 화풍이나 이런 것도 많이 달라. 네. 난 비행 타입도 좋고 강철 타입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호불호가 엄청 갈렸던 것 같은데 강철 타입도 괜찮고 포켓몬 가능충 테스트? 포켓몬 뭐 가능충 테스트로 가면 나는 그 보편적인 이제 가능 모시기 하는 포켓몬이 있잖아. 가디안 이런 거. 나는 이제 굉장히 얕은 오타쿠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벗어나면 이제 살짝 힘들어지는 그런 게 있다. 가디안이 몇 세대지? 4세대인가? 이거는 사실 가디안이나 메가 가디안 같은 경우에는 이 포켓몬이라서 유명한 게 아니고 좀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유명한 친구죠. 예. 이 보편적으로 소위 말하는 머시기 저시기 좀 이제 추잡한 얘기로 넘어갔을 때 꼽히는 제일 메이저한 포켓몬 중에 하나라서 내가 이걸 포켓몬을 알아서 네 이거를 가디안을 알고 있다기보다는 이거 어쨌거나 얘도 3세대 포켓몬이긴 해. 3세대 포켓몬이기도 하고 성능도 되게 좋긴 해. 예. 3세대 포켓몬이기도 해서 알고 있는 거랑 별개로 이제 내가 포켓몬 게임을 접하지 않은 지가 20년이 넘어가는 동안 가디안은 줄곧 이제 그냥도 인기 있는 포켓몬이 이제 별다른 수요층의 인기까지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이제 스테디한 네 포켓몬이죠.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역사적으로 인기가 많은 포켓몬이다. 포켓몬 안 그래도 이제 갑자기 또 알고리즘에 떠가지고 막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막 포켓몬 아는 것도 없는데 포켓몬 이제 게임 기준 트레이너별 이제 강함 티어리스트 이런 거 줄 세워놓은 거 보고 이 오타쿠는 기본적으로 VS 놀이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 얘랑 싸우면 누가 이기냐. 이거는 루피랑 나루토가 싸우면 누가 이기냐. 루피랑 손오공이 싸우면 누가 이기냐. 이때부터 이 이전부터 이어진 굉장히 이제 유서 깊은 놀이라서 근데 그 영상 보니까 이제 포켓몬 영상 같은 게 엄청 많이 나와. 무슨 이제 하트골드를 눈 가리고 플레이해서 클리어하는 영상 이런 것도 나오고 포켓몬 그냥 단순히 이제 포켓몬 영상도 나오고 포코피아 영상 같은 것도 나오고 이제 포코피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포켓몬의 이 무엇이냐 마인크래프트랑 약간 동물의 숲을 섞어 놓은 것 같은 그런 게임이죠. 근데 이게 단순히 그런 게 아니고 원래 이제 모든 포켓몬 게임은 불가사의 던전 이런 거 빼고는 기본적으로 트레이너의 입장이 돼서 이제 포켓몬을 끌고 다니면서 싸워라 노예야 밥 먹어라 노예야 하는 게임이란 말이야. 이제 뭐 저 레전드 오브 아르세우스 같은 경우에는 몬스터볼이 없던 고대 시대로 가가지고 이제 트레이너가 그냥 포켓몬이랑 야차를 뜨는 내용이고 근데 그것도 뭐 이제 포켓몬 술사라는 게 포켓몬 트레이너랑 대충 비슷한 거니까 예 포켓몬이랑 이제 고대 시절에 야차를 뜨는 게임이 또 있긴 하지만 아무튼 근데 포코피아는 주인공이 포켓몬이야. 메타몽인데 이제 사람 모습의 흉내를 내는 메타몽이라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포켓몬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래 나는 이렇게 포켓몬의 말을 알아듣고 싶었어 하면서 되게 좋아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 왜냐면은 이제 주인공이 인간이었을 때 포켓몬 게임을 해봐야 이제 포켓몬한테 말을 걸어서 들을 수 있는 거는 울음소리 아니면 이제 어떤 행동 묘사 지문 이런 거밖에 없었는데 포코피아에서는 이제 포켓몬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포켓몬끼리 말이 통해서 동숲 주민들한테 이제 말 걸면 동물인데 말하는 것처럼 포코피아도 딱 그런 느낌으로 포켓몬들이랑 드디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시리즈가 나왔다.
하면서 이제 수십 년간 포켓몬 시리즈를 굉장히 좋아해온 팬들이 많이들 즐겁게 하는 게 정도가 아니고 그냥 하루 종일 이것만 하고 있더라고. 시간 비면은 그냥 하루 종일 포코피아만 하고 있더라고. 주변에서 포켓몬 좋아한다 했던 사람들 퇴근하면 포코피아를 킨 다음에 자기 전까지 하고 출근하고 퇴근해서 포코피아 하고 있음. 예, 진짜로 나 빼고 다 하는 게임입니다. 이 스위치 2가 있으면 심지어 포켓몬 시리즈를 안 했어도 포코피아는 그냥 하는 것 같아. 왜냐면은 스위치가 있는데 동물의 숲을 안 한 사람은 별로 없는 것처럼 그냥 이제 포켓몬 IP를 활용한 동숲이나 마크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냥 포켓몬을 안 해본 사람도 이제 사실 포켓몬이 그렇게 어려운 게임은 아니야. 이제 스토리를 밀고 이러고 돌아다녔을 때 이제 그렇게 어려운 게임은 아니에요. 포켓몬이란 게 그냥 이제 암만 내가 이제 좋아하는 포켓몬이 개구린 포켓몬도 이제 편차란 게 있어요. 종족값이라고 해가지고 포켓몬의 어떤 그런 스테이터스가 있는데 이 능력치 뭐 특공, 특방, 속도, 방어, 공격, 특공, 방어, 특방, 속도 뭐시게 해가지고 이거의 능력치를 수치화해서 총합을 했을 때 이제 그거를 종족값이라고 하는데 이 종족값이 400인 애들이랑 600인 애들이랑은 당연히 이제 성능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 근데 그 종족값이 낮은 애들로도 어쨌거나 몸을 비틀다 보면 무조건 깰 수 있어요. 뭐 상성이 안 맞고 뭐 종족값이 구리고 기술 폭이 구리고 이렇다고 해도 보통 이제 그냥 눈 딱 감고 미친 척하고 레벨링 노가다를 해서 밀면 어쨌거나 다 밀 수 있는 게임인데 근데 이제 약간 그 악귀들이 있어. 포켓몬 하는 악귀들이 이제 막 실전용 기술 배치랑 뭐 특성이랑 이런 거 다 알까기 노가다 해가면서 맞춰가지고 뭐는 뭐고 뭐는 뭐고 뭐는 뭐다 하면서 이렇게 배치하는 얘기가 유독 좀 이제 물 위로 많이 올라와. 그럼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되게 와 포켓몬 개빡센 게임인가 보다. 야 포켓몬 이렇게 생각할 게 맞냐, 이거 그냥 전략 시뮬레이션 배틀 게임이냐, 뭐 틀린 말은 아니긴 한데 이러면서 이제 좀 포켓몬 IP가 당연히 이제 유명하고 인기도 많지만 게임은 안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좀 있어. 그 이제 그래 6V 메타몽 이런 거 가지고 막 이제 이 메타몽이 또 포코피아 주인공인 것도 좀 많은 걸 얘기하는 것 같아. 이게 굉장히 좀 비인륜적이라고 해야 되나, 비포켓몬륜적으로다가 저 6V 메타몽이란 걸 맞춰놓고 이제 내가 그 실전몬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포켓몬을 메타몽으로 변신을 시켜서 계속 이제 알을 까게 만들어. 이 얼마나 충격적인 상황입니까? 이 꿈과 희망의 나라 같은 게 아니고 메타몽을 계속 이제 알을 낳게 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내가 원하는 실전몬을 뽑아내는 거야. 이제 이건 실패했으면 이제 도자기를 깨듯이 이제 특성 안 맞는 포켓몬 이런 거 다 버려버리고 이제 내가 필요한 포켓몬을 수백 마리씩 이제 만들어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내가 원하던 특성이나 배치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애들을 이제 막 뽑아서 쓰고 이런 얘기가 하도 들리니까 포켓몬 본가 시리즈는 사실 한 번씩은 해봐도 아예 입문을 안 하는 사람들도 많고 아니면은 이제 한다고 해도 되게 좀 잠깐 하다가 접는 사람도 많고 그냥 스토리만 보고 마는 사람도 많은데 포코피아는 그런 점에서는 확실히 이 접근성이 훨씬 좋다. 근데 포켓몬도 실전몬 안 만들고 이제 배틀 할 거 아니면은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근데 그건 있어. 배틀을 안 하면은 이 포켓몬 게임에서도 마땅히 할 게 없어. 포켓몬을 이제 제대로 즐기려면 약간 이제 야구 팬의 기분이 돼가지고 내 포켓몬 로스터를 꾸려서 이렇게 이제 뭘 이제 매칭을 해가지고 배틀을 계속 돌려야 돼. 그리고 이거를 쳐맞는 게 맞냐, 이게 속도가 몇인데 이거는 저기에서 뭘 하는 게 맞냐 이러면서 되게
야구 팬의 기분이 돼가지고 그렇게 싸울 거면 그냥 꺼져라 하면서 이제 배틀을 하는 게 게임의 이제 주 컨텐츠인데, 네. 저 WBC 8강 갔다 그랬나? 경우의 수 따져가지고 그런 타임라인 마냥 이제 일희일비하면서 이제 그렇게 과몰입을 해야 되는 게임인데, 포코피아는 그런 게 없잖아. 근데 포코피아도 이제 어제 아는 사람 하는 거 보니까 바로 이제 한국식 약간 콘크리트 아파트 같은 거 지어놓고 게임하더라고. 원래 이제 막 꾸며주고 뭐하고 하면서 이제 좀 힐링하라고 했더니 지금 당장 이제 설비를 올릴 뭐가 없다. 지금 재료도 모자라고 상황도 여의치 않으니까 일단 효율성을 우선해서 대충 이제 칸막이 쳐놓은 돼지우리 같은 데다가 포켓몬 싹 다 몰아넣어놓고 일단 이거 할 수 있는 걸 다 한 다음에 나중에 꾸며줄게 라고 말을 하고 있더라고. 그냥 이제 마인크래프트로 치면은 그냥 이제 집 그냥 벽이랑 뚜껑만 덮어놓고 안에 상자랑 침대만 넣어놓고 이제 땅 파고 들어가는 거랑 비슷한 거지. 그런 느낌으로 이제 또 항상 게임들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결론이 뭐냐, 이 포켓몬 얘기를 계속 했는데, 나는 포켓몬이 슬슬 이제 이 닌텐도 콘솔 독점을 벗어나서 좀 이제 PC판을 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스위치를 사기 싫어서 이러는 게 아니고, 나도 스위치 살 수 있으면 사고 싶어. 살만한 상황이 안 돼서 그렇지. 근데 이제 스위치를 이렇게 가지고만 포켓몬을 할 수 있다. 간판 IP이기도 한데, 왜냐하면은 사실 요새 이 콘솔 독점 작품이 예전에는 꽤 있었는데 요새는 많이 좀 유명무실해졌어. 페르소나 같은 경우에도 이제 페르소나 5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마 플레이스테이션 독점작이었고, 헤일로니 뭐니 하는 FPS 시리즈 같은 것도 콘솔 독점 타이틀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요새는 다 웬만한 거 다 PC로 옮기는데 그 와중에 남아있는 게 포켓몬이란 말이야. 근데 그건 있어. 다른 시리즈는 이제 코어팬이라고 해도 그 타이틀의 존재만으로 어떤 그 콘솔 기계를 사게 할 만한 어떤 그런 구매 원동력 이런 게 되진 않는데, 포켓몬은 어쨌거나 포켓몬만으로 콘솔을 구매하게 하는 그런 구매력이 있어. 괜히 이제 포켓몬 프레젠트 열릴 때마다 막 또 온 동네가 자화자화하고, 이 포코피아 나왔다고 이제 스위치 사야겠다 이러는 사람들이 괜히 있는 게 아닌 게, 이것도 이제 신작이라서 스위치 1세대로는 안 되고 스위치 2세대로만 돼. 그래서 이거 하겠다고 사람들이 막 스위치 1세대 중고로 내놓고 이 스위치 2세대 사러 가고 이러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는 이제 굳이 독점 타이틀을 버릴 필요가 없어. 이 타이틀만으로 콘솔 구매가 어느 정도 이제 보장이 되니까, 그만한 힘이 있으니까.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게 PC로 옮길 수가 없는 이유가, 포켓몬 게임의 어떤 퀄리티는 솔직히 말해서 이제 단순한 기술력으로 따지면은 한 시대에서 지금 현대에서 한 마이너스 10년에서 15년 정도를 해야 포켓몬 게임 퀄리티가 나와요. 게임 프릭이 굉장히 이제 욕을 많이 먹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또 있죠. 나는 그 포켓몬이 3D로 처음 이제 출시된 시리즈의 그 충격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어. 이미 그 당시에는 3D 게임이란 게 굉장히 이제 메이저한 반열에 올라온 지 한참 돼서 웬만한 게임들이 전부 3D로 나오고 있는 시대에 이걸 3D라고 만들어놨단 말인가 싶을 정도의 이제 그래픽을 보여줬었단 말이야. 이런 걸 보면서 야, 얘네는 게임을 정말 못 만든다.
이제 잠깐 이제 반짝 유명했던 저 게임이 있었죠. 닌텐도한테 깝치다가 쳐맞은 저거 패럴드였나? 이제 저는 따로 하진 않았는데 이 패럴드의 어떤 흥행 요인의 전부라고 할 수는 없지만 흥행 요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게임 프릭이 이런 게임을 안 만들어주니까 포켓몬으로 이런 게임을 안 만들어주니까 얘네가 이런 걸 만들고 있는 거다. 이거는 이런 게임을 진작에 만들 거 이제 나올 거였으면 진작에 게임 프릭이 먼저 포켓몬 IP를 가지고 이런 게임을 만들었어야 했다라는 얘기가 이제 아예 모든 사람의 의견은 아니었지만 굉장히 이제 또 많이 나온 의견 중에 하나였어. 그럴 정도로 이제 어떤 게임 프릭의 게임 개발 능력이나 어떤 이 시대에 걸맞는 기술력을 확보하는 능력 자체가 굉장히 구려요. 구리다 보니까 이거를 닌텐도의 이제 이 콘솔의 하드웨어 성능이 또 이제 대대로 안 좋았다고 제가 항상 이제 얘기를 했죠. 다른 이제 뭐 엑스박스나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경우가 이미 게임 플레이용 이제 이런 비디오 게임 콘솔의 성능에 있어서 이미 컴퓨터한테 따라잡히고 역전당한 지 한참 돼서 이제 무슨 수를 써도 그냥 비싼 컴퓨터만큼의 성능을 낼 수가 없어 게임기가. 근데 그만큼은 안 돼도 적어도 이제 게임을 굴리는 데에는 문제가 없도록 엑스박스나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시리즈는 그 콘솔 게임기 내에서 어느 정도 하이엔드를 지향을 하는 점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기계값도 비싸고 닌텐도는 항상 이제 동세대 게임기 안에서 가장 성능이 구린 이제 그 포지션을 점하고 좀 싸게 내놨어. 얘네가 아예 못 만들어서 그런 이제 포켓몬 게임을 못 만드는 건 별개고 이제 기계를 못 만들어서 그렇진 않은데 일부러 좀 이제 그런 층의 타겟을 노리는 거죠. 이제 너무 헤비하지 않은 게임, 좀 라이트하게 즐기면서 비교적 이제 좀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게임. 닌텐도 DS가 이제 그렇게 대단히 성공을 거뒀고 위 망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닌텐도 스위치가 굉장히 많이 흥행을 한 게 그런 이유에서가 좀 있을 거예요. 이제 사실상 닌텐도 스위치를 휴대용 게임기라고 분류하기는 좀 그렇긴 해. 그거 들고 다니면은 손목 박살날 거예요. 예. 그냥 저거 화면 같은데 거치해놓고 이제 조이콘만 떼가지고 플레이를 하는 게 맞는 기기긴 한데 일단 뭐 휴대를 할 수 있냐 없냐 하면은 휴대가 가능은 하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하드웨어 성능에서 많이 타협을 하니까 스위치가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왜냐하면은 플레이스테이션 2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게임기죠. 그 이유가 뭐였냐면 그 당시의 기술력으로 그 당시에는 이제 또 콘솔 게임기가 컴퓨터보다는 이제 게임을 굴릴 수 있는 성능이 훨씬 좋았어. 지금이야 이제 컴퓨터가 무조건 게임이고 나발이고 다 씹어먹고 있긴 하지만 플레이스테이션 2는 어떤 기술 혁신의 느낌으로 게임이라는 취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노릴 수밖에 없는 이런 소위 말하는 시대의 첨단, 진짜 첨단 기술의 집약체. 그냥 이제 뭐 저 또 씹덕 얘기로 넘어가면은 지금부터 방송 시작하고 30분 동안 씹덕 얘기밖에 안 하긴 했지만 그냥 컴퓨터 앞에 앉아서 게임을 하다 소드아트 온라인이 출시되어 버린 정도의 그런 컬처 쇼크. 플레이스테이션 2에선 그걸 느낄 수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진짜 그 당시에는 외계인을 고문해도 안 될 것 같은 기술력의 게임기를 출시한 거기 때문에. 근데 어느 순간부터 컴퓨터가 이제 콘솔 게임기의 하드웨어 성능을 잡아먹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게임기를 새로 낸다고 해도 어떤 기술적인 진보, 하이테크놀로지로는 이제 사람들을 만족을 시킬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플레이스테이션은 이제 계속 그렇게 하이엔드를 지향해서 콘솔을 내는 걸로 어쨌거나
시장 파이 이제 이 콘솔 시장에서의 먹는 파이가 그렇게 작진 않은데 예전만큼 이제 충격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준다 이런 건 좀 어려워진 거지. 왜냐면은 그만큼의 이제 하드웨어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기계가 이미 더 훌륭하게 집집마다 한 대씩 보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플레이스테이션 5 그래서 75만 원 주고 사가지고 게임할 거냐 하면은 저는 그냥 75만 원으로 컴퓨터 부품 업그레이드 하는 편이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거나 이제 9,200만 대 정도 팔리긴 했어요. 플레이스테이션 5가. 근데 이제 닌텐도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1세대가 1억 5천만 대가 팔렸다. 근데 닌텐도 스위치도 솔직히 말해서 하드웨어 성능이 그렇게 좋냐? 이거는 절대 아니에요. 그냥 이제 출고가 36만 원 플스 반값이죠. 1억 5천만 대가 팔렸는데 플레이스테이션의 반값밖에 안 되면서 어쨌거나 이제 경쟁력 있는 독점 타이틀도 많이 보유를 하고 있어. 이제 뭐 마리오 시리즈가 있고 젤다 시리즈가 있고 포켓몬 시리즈가 있고 그 외에도 뭐 이제 뭐 스마브라, 저 대난투나 아니면은 하다못하면 이제 뭐 메트로이드 시리즈 이런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콘솔 독점 타이틀들을 가지고 가성비로 승부를 해서 이제 좀 많이 성공적으로 판매고를 올렸다. 근데 스위치 2는 굉장히 비싸졌죠. 출고가가 많이 올랐어요. 이제 출시됐을 때 65만 원이니까 거진 플레이스테이션이랑 이제 한 10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 기계 가격이. 그래서 판매량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직 1세대를 굴리고 있는 사람이 또 바꿀 정도는 아니야. 1세대가 출시가 된 지도 8년이 지났지만 판매량이 2세대가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진 않아. 물론 이제 앞으로 출시되는 타이틀들이 이번 저 포코피아처럼 이 스위치 2세대 전용으로 이렇게 출시되면 이제 점차 사람들이 조금씩 바꿔가긴 하겠지만 아직은 사실 1700만 대 이제 2025년 말 기준으로 한 반년 동안 판매를 해서 1700만 대가 팔렸다고 본다면 사실 그렇게 생각만큼 이렇게 대단히 많이 팔린 정도는 아니란 말이지. 일단 게임이 비싸지기도 했어. 게임기도 비싸지기도 했고. 네. 근데 이것 자체도 이제 사실 처음 나왔을 때는 뭐 이제 물량 없어서 못 판다 이런 얘기 뉴스 되게 많이 나왔었죠. 사람들 막 줄 서서 사가고 이제 응모해가지고 막 사고 이랬었는데 앞으로 이제 충분히 훨씬 더 팔릴 수가 있긴 하겠지만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비싸졌냐면은 닌텐도의 하드웨어 성능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이제 이게 닌텐도가 이 정도의 기술력을 갖췄나 싶을 정도로 이제 하드웨어 성능 자체가 많이 올라왔어요. 나는 이 이유가 왜냐면 이제 그러면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었다가 이제 왜 이렇게 갑자기 비싸지고 또 이제 성능이 올라갔냐 하면은 내 생각엔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 더 이상 이제 콘솔 시장에는 경쟁자가 없다. 이제 경쟁자가 없으니까 이제 굳이 다른 애들 이제 따라가려고 아득바득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우리도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성능 올려가지고 비싸게 팔아보면은 우리도 이제 좀 괜찮지 않을까. 아마 이런 판단에서 성능을 올리고 가격을 올려서 출시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물론 근거는 없습니다. 3피셜이에요. 3피셜. 그냥 제 뇌피셜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 게임기를 세대별로 구분을 했을 때 이 9세대 이후 콘솔 게임기에서 플레이스테이션 5가 있고 엑스박스 시리즈가 있는데 어쨌거나 얘네를 스위치가 싹 다 제꼈어. 판매량에서도 이제 0.5배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얘네는 이제 소니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콘솔 독점이 아예 이제 얘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독점 타이틀도 많이 PC로 옮겨갔어요. 이제 사람들이
어떤 게임 시리즈의 팬이라고 해서 굳이 이 콘솔을 살 필요가 많이 없어졌어. 얘네 이제 독점 타이틀들은 PC로 많이 옮겨와서. 근데 닌텐도 콘솔 독점 타이틀은 PC로 옮겨준 게 하나도 없죠. 우리가 PC 이제 컴퓨터를 해가지고 마리오를 할 수가 있어. 아니면은 스매시 브라더스를 할 수가 있어. 아니면 젤다를 할 수가 있어. 무조건 이제 닌텐도를 사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다른 제조사에서 이렇게 조금씩 발을 빼고 있는 와중에 닌텐도가 이거 빈집이네. 우리가 좀 털어야겠다. 그냥 이제 우리도 좀 적당히 기계 좋게 내놓고 한 좋게 내놓은 성능보다 1.5배 정도 더 비싸게 해가지고 팔죠 해서 나온 게 스위치 2가 아닌가라고 저는 이제 항상 뇌피셜을 쓰고 있었어요. 왜냐면 어쨌거나 존나 비싸지긴 했거든. 근데 그만큼 이제 성능이 좋아졌는데 이렇게 또 존나 딴 얘기를 했으면 다시 포켓몬 얘기로 돌아와서 포켓몬은 이 좋아진 기계 성능으로 뭘 하냐면은 이제 이 성능으로 굴릴 수 있는 좀 이제 고퀄리티의 게임을 만들어야겠다가 아니고 이거 좀 게임 좀 더 족같이 만들어도 기계 성능이 좋으니까 돌아가지 않을까? 스위치에서는 버벅이던 거 스위치 2 가면 멀쩡해지는데 우리가 최적화를 좀 덜 해도 되지 않을까 하면서 게임을 내는 거예요. 얘네가 이제 게임을 진짜 못 만든다고 하는 게 그냥 이거는 제 뇌피셜이 아니고 다들 이제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얘네 이 기술력이 그냥 이 최신 게임이라고 하기엔 너무 이 소위 말하는 저열한 것들이 너무 많다 수준의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해보면 얘기를 드디어 40분 만에 정리를 해서 나는 솔직히 PC 앞에서 포켓몬을 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을 할 수가 없어. 이제 앞으로 또 많은 게임들이 웬만하면 이제 PC로 옮겨지리라고 또 생각을 하는데 닌텐도가 풀어줄지 안 풀어줄지 몰라도 이제 약간 스위치 1세대 정도의 하드웨어 성능 좀 구린 하드웨어라서 용서받고 있는 게임의 퀄리티야. 이거는 게임을 굴릴 수 있는 게임기가 성능이 나쁘니까 거기서 이제 타협을 거치기 위해서 게임도 자연히 이제 자체적인 퀄리티는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변명을 컴퓨터에다 대고 할 순 없어. 아니 요새 컴퓨터로 굴러가는 게임들 보면은 게임 용량 최다 막 100기가 150기가씩 먹으면서 그래픽카드도 이제 지포스 40번대 50번대 쓰고 막 이렇게까지 기술이 발전이 됐는데 너네 게임을 못 담을 것 같아서 게임을 좀 이제 비교적 저렴하게 만든다라는 변명이 컴퓨터에선 통하지 않는단 말이지. 그리고 심지어 이거는 닌텐도 스위치 2에서도 안 먹혀. 2는 확실히 이제 1세대에 비해서 하드웨어 성능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제 스위치 2만 와도 이제 예전처럼 포켓몬 스칼렛 바이올렛이 이미 그 출시된 본가 시리즈 중에서는 제일 최근에 그거긴 하죠. 이거만 해도 이제 막 게임 느리다, 멈춘다, 버벅인다 이런 얘기 출시 초기에 엄청 많이 나왔었어. 게임을 만들다 말고 출시를 한 다음에 그걸 이제 몇 달 후에 버그 픽스를 해주는 게 맞냐 이러면서 욕을 엄청 먹었었단 말이야. 근데 이것도 이제 스위치 2에서는 안 먹혀. 그러니까 이제 뭐 나오더라죠? 포켓몬스터 윈드 웨이브였나? 이게 게임 때깔이 좀 어떻게 나올지가 좀 궁금해요. 오픈월드로 나오고 닌텐도 스위치 2에 이제 2세대 스위치만은 한정으로 해가지고 출시하는 첫 포켓몬 시리즈이기 때문에 과연 얘네가 이제 게임을 잘 만들 수 있는데 안 만들었던 것인가 아니면은 이제 그냥 게임을 못 만드는 애들인가. 사실 대부분의 팬들은 이미 그냥 얘네는 게임을 못 만듦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정말 수많은 팬들이 얘네는 그냥 게임을 못 만듦이라고 이미 생각을 하는 상태에서
이 스위치 2 독점으로 나오는 포켓몬스터 10세대 게임이 어느 때깔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평가가 많이 또 갈리게 되겠다. 얘네가 게임을 진작에 좀 잘 만들고 이제 때깔 곱게 만들 수 있었으면은 하다못해요. 포켓몬을 가지고 이제 저 오픈월드 RPG를 아예 뭐 저 패럴드든 아니면은 원신이든 하여튼 저 이제 뺏기는 거 좋아하는 애들이 선점한 장르 같은 걸로 그런 장르의 게임을 냈으면은 돈을 진짜 갈퀴로 쓸어 모았을 거야. 이 세계적으로 포켓몬 팬덤이 얼마나 커. 걔네가 이제 시즌마다 들어가서 같이 해가지고 야 이번 한정 라이코 봤냐 스이쿰 봤냐 왜 또 2세대인가요? 내가 2세대 이후로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제 막 한정 포켓몬 뽑기 해가지고 파티 편성해가지고 돌아다닌다 그랬으면은 진짜 막 매출이 또 조 단위로 찍힐 거란 말이야. 근데 내 생각엔 그거 그냥 게임을 못 만들어서 안 낸 것 같아. 그런 이제 가챠 특히 이제 원신이나 호요버스라고 하죠. 이 호요버스 쪽의 비즈니스 모델을 차용한 게임들이 돈을 벌어들이긴 엄청나게 벌어들여. 진짜 말도 안 되게 벌어들여요. 뭐 원신이든 명조든 붕괴 스타일레일이든. 근데 게임에 들어가는 돈도 졸라 많아. 졸라 진짜 돈이 진짜 그냥 이런 거 하나 만들면은 이제 회사가 휘청거릴 정도로 돈이 들어가요. 일단 기본 베이스에 들어가는 개발비 자체가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만큼 벌 수 있는데 그만큼 벌려면 돈을 그만큼 넣어야 돼. 근데 그만큼 넣었을 때 그만큼 안 팔릴 수도 있는 거야. 왜냐면은 이제 와서는 장르적으로 굉장히 후발주자가 된 게임들인 거니까 이 선발주자들을 먼저 제낄 수 있는 어떤 그런 요소 이런 게 있지 않은 이상에는 이제 굉장히 훨씬 더 리스크가 높아지는 거죠. 저를 보세요. 이제 방송 존나 늦게 시작했다가 지금 이제 뭐 갈 곳도 없습니다. 저는 그냥 여기서 이러고 살아야 돼요. 내가 한 5년 정도 이제 먼저 시작을 했으면 모를까 이제 이 위에 있는 우리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제낄 수 있는 뭐가 이렇게 나오지 않으면은 아무튼 이제 이렇게 따라잡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이제 게임을 만드는 입장에서도 이거 뭐 매네라 소리가 아니고 하지만 굉장히 알기 쉬운 비유였죠. 따라잡을 수도 있고 잡아먹을 수도 있지만 일단 지금 당장은 굉장히 이게 좀 힘든 일이다. 아무튼 간에 이제 그런 것처럼 그만큼 개발비를 털어서 이제 다 때려박아서 게임을 만들어야 되는데 실패를 할 수도 있다 이거지. 왜냐면 후발주자니까. 선발주자면은 이제 좀 사람들의 어떤 이런 평가 기준이 많이 좀 너그러워요. 그런 시도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왜냐면 원신도 이제 주요 이제 가장 큰 이슈였던 건 그 젤다 야숨 브레스 오브 더 와일드 구독권 선물 감사합니다. 그거에서 어떤 그 이제 자연의 어떤 그런 상호작용 뭐 불 붙고 바람 불고 물 붙고 이런 거 그걸 이제 훔쳐왔다고 제일 얘기가 많았고 그 외에는 뭐 이제 벽 타는데 필요한 스태미너라든가 뭐 공중에서 활강하는 거 이런 거 얘기가 되게 많았는데 어쨌거나 그 특유의 캐릭터 가챠와 무기 뽑기의 비즈니스 모델이 요새는 굉장히 하나의 그런 장르적인 법칙처럼 굳어졌단 말이야. 왜냐? 원신이 그런 장르로서 게임을 처음 내놨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원신이랑 똑같은 게임이 2026년에 새로 나온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걸 똑같이 잘 팔아주진 않을 거란 말이야. 왜냐면 이미 이제 그런 장르의 플레이를 여러 작품을 해본 사람들의 눈이 굉장히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 평가 기준이 완전히 동일할 수가 없어. 이러고 이제 다 지금 하루 종일 하고 있는 게 뭐냐? 돌려서 얘기하다가 다시 이제 게임 프리크를 깔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게임 프리크 같은 애들도 이제 이런 오픈월드 RPG를 만들어서 돈을 벌 수 있었으면 굉장히 좋았겠지만 걔네는 게임을 못 만들다 보니까 이거를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이런 걸 개발을 한다고 해도 사실 성공할 것 같긴 해. 팬들도 대가리 존나 깨져 있어가지고. 예. 게임 암만 못 만든다고 욕을 해도 사니까 욕을 하는 거야. 안 샀으면 욕도 안 해. 포켓몬 시리즈 나오자마자 그냥 나오는 날마다 이제 다 사가지고 플레이를 해본 다음에 못 만들었다고 욕을 하니까 욕도 나오는 겁니다. 안 샀으면 욕도 안 나와요. 아무튼 간에 이제 그런 장르의 게임을 제대로 만들 수 있으면 돈을 갈퀴로 쓸어 담을 수 있는데 시도하지 않는데도 이유가 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약간 굉장히 이제 이 MG를 어떤 좀 따라잡고 싶어하는 게임사 유명 3대 N 중에 하나가 있죠. 저 NC 소프트라고. 이제 맨날 개고기 가지고 이제 보신탕 팔던 애들이 약간 MG해지겠다고 민트초코 보신탕, 마라 보신탕, 두바이 쫀득 보신탕 이런 거 내놓다가 항상 말아 처먹는 우리 이제 NC 소프트가 있어요. 맨날 이제 아저씨들 상대로 영양탕, 사철탕, 보신탕 이런 거 만들다가 그 보신탕 만드는 노하우로 MG의 입맛을 사로잡겠다 이러고 이제 민트초코 사철탕, 마라 보신탕, 두바이 쫀득 영양탕 이런 거 만들다가 말아먹는 애들이 있어요. 식고문이죠.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얘네가 이제 MG 잡으려고 이렇게 하다가 그래서 얼마 전에 드디어 이제 서비스를 종료해버린 호연이라는 게임이 있다. NC소프트에서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원신 같은 장르의 어떤 그런 이제 인기에 편승을 해서 우리도 이제 언제까지나 언제 늙어 죽을지 모르는 언제 이제 심근경색 뇌졸중 올지 모르는 이제 아저씨 할아버지들 돈을 뜯을 게 아니라 이제 우리도 애들 코 묻은 돈 좀 털어보자 해가지고 이제 호연이라는 게임을 내놨어요. 대차게 말아먹었습니다. 진짜 굉장히 망했어요. 사실 나는 1년이나 버틴 것도 용하긴 해. 아무튼 이 게임이 결국 이제 아까 이제 쭉 얘기했던 내용에 딱 맞는 그거 상황인 거죠. 이런 장르의 게임을 잘 만들었을 때 돈이 되는 건 확실한데 못 만들었을 때 진짜 이제 그 들어간 돈을 회수를 할 방도가 없다. 들어가는 건 엄청 들어가니까. 사실 이제 이 개발 비용 대비 돈이 제일 많이 들어온 건 1인 개발 방치형 육성 RPG 같은 게 돈이 이제 수익률로 따지면 제일 높겠죠. 요새 그런 게임들 요새도 아니긴 해. 이제 한창 이 생성형 AI 유행에 맞춰서 한 작년 1년 정도는 그런 이제 방치형 모바일 게임의 아트워크 같은 거 다 AI 딸깍 돌려가지고 해서 내놓는 애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만 잘 얻어 걸려도 이제 버스 타고 출근하다가 갑자기 포르쉐 끌고 다니고 그랬단 말이야. 그런 걸로 따지면 이제 당연히 이제 수익성은 그런 1인 개발 쌀먹 딸깍 방치형 RPG 같은 게 이제 당연히 높겠지만 어쨌거나 이제 회사 입장에선 드릴 수 있는 자본이 큰 만큼 더 큰 리스크를 통해 더 큰 리턴을 얻고 싶은 거잖아. 근데 망했다 호연. NC가 이런 걸 참 또 못 만들어요. NC 소프트에서는 그래서 아직도 이제 주 수입원이 저는 리니지 쪽 IP인 걸로 알고 있긴 합니다. 그나마 이제 호연 말아 처먹고 아이온 2가 지금 좀 순항 중인가? 처음 나왔을 땐 괜찮은데 지금 아이온 2가 뭐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네. 어차피 이제 또 아저씨들 한창 우르르 몰려들어가지고 이제 작업장 돌리고 매크로 돌리고 하고 있긴 할 텐데 리니지를 영하게 만들 순 없어. 리니지를 영하게 만들려고 이제 게임을 쉽게 만든다. 게임을 저렴하게 만든다. 이런 거 하는 순간 약간 여기에서 이제 젊은이들 마운트 잡기 힘들어지는 아저씨들 돈 많이 쓰는 이제 주 고객층이 전부 이탈할 거라서 그 아저씨들 지키고 제발 우리한테 돈 좀 더 써주세요 하는 게 훨씬 더 이제 나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NC에서 아저씨들 많이 몰려가지고 성공한 게임들 보면은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해요.
이제 내가 먼저 이 위로 올라온 다음에 걸려있던 사다리를 걷어차서 이제 내 밑에 있는 나중에 오는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지 못하게 만드는 거야. 그런 데서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 좀 이제 상대적으로 내가 계속 강해야 되고 이런 마인드를 기본적으로 이제 탑재를 해놔야 또 할 수 있는 게임들이라서, 그런 이제 못 만든 방치형 게임 같은 거에 누가 돈을 쓰냐고 하면은 그런 아저씨들이 쓰는 거예요. 결국엔 내가 이제 남들보다 무조건 우위에 설 수 있다, 근데 리니지에서 우위에 서기에는 시간도 돈도 모자라다 하다 싶은 이제 뱀의 머리가 되고 싶은 아저씨들이 그런 방치형 게임에서 돈을 굉장히 많이 쓰는 것처럼, 얘네 구조는 이제 높은 사람들이 계속 이제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유지비를 내는 거하고, 어쩌다가 코가 깨어가지고 미친 척하고 밑에서 이제 사다리 다 끊어놓은 거 헬기라도 불러서 타고 올라가야겠다 하고 이제 밑빠진 독을 붓는 사람들을 위한 게임을 내는 거지. 이제 이 젊은이들 저 10대 20대 이렇게 좀 코 묻은 돈 털어가지고 월정액이라고 하죠. 이제 매일 출석하면 보상 들어오는 거, 월정액이랑 이제 많이 쓰이고 있는 배틀패스 이런 거를 구매해서 플레이하는 유저층을 위한 게임을 낼 수는 없다 이거지. 어쨌거나 그런 게임에서도 이제 돈을 쓰고 싶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돈을 쓰지만, 최대한의 가성비를 즐기기 위해서 이제 한 달에 한 2만 원 정도, 옛날 유료 온라인 게임, 이 유료 온라인 게임이라는 울림 자체가 굉장히 어색하긴 해. 요새는 그렇게 월정에 끊어가지고 유료로 플레이하는 온라인 게임이 잘 없다 보니까 이제 좀 뭐 원신, 호요버스, 아까 말했던 이제 호요버스 쪽의 게임들이나 아니면 명조 이런 거 보통 돈 없는 학생들은 월정액이랑 그 패스만 사가지고 게임을 즐긴단 말이야.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모든 캐릭터를 모으고 이제 막 내가 원하는 만큼 굉장히 강하게 만들고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플레이를 할 수 있을 정도로는 그게 돼. 근데 여기에서 이제 NC식 보법이 뭐냐면은 이제 그런 패스를 한 10개 정도를 동시에 내. 뭐 모험 패스, 던전 패스, 강화 패스, 뭐시기 생활 패스 해가면서 이제 패스를 한 10개 정도, 이제 이 패스에서 어떤 주는 그런 유틸리티, 좀 그런 메리트를 한 10개로 쪼개가지고 패스 한 10개를 냅니다. 그리고 패키지도 한 20배로 늘려서 팔아.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이제 그런 마인드로 장사를 한다고 했을 때 이제 젊은 층이 유입이 될 수가 없는 거지. 나는 당장 이제 이 학식에서 돈가스 한 접시 먹으려면은 손 벌벌 떨어야 되는데 게임에 그만큼 돈을 쳐발라야 게임을 따라갈 수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게임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런 느낌으로다가 얘네가 이제 항상 그렇게 맨날 만들어 팔던 사철탕, 영양탕, 흑염소탕, 보신탕 이렇게 이제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약간 좀 씹덕 비슷한 스킨을 씌워서 내가지고 이제 민초 보신탕, 마라 보신탕, 두바이 쫀득 보신탕을 낸다고 해봐야 젊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걸 먹을 리가 없다 이거지. 예. 왜냐? 그냥 기본 베이스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게임에 이제 호연이 출시가 몇 월 며칠이었냐? 24년? 8월 28일에 오픈을 한 게임이 9월을 넘어갔을 때 유저 수, 이제 저 갤럭시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다 보면은 그 갤럭시에서 동시 접속자 유저를 어느 정도 이제 그래프로 해가지고 몇 명씩 접속하는지 보여주는 이런 통계가 있어. 그런 통계를 봤을 때 게임이 출시된 지 한 달 만에 동접자 수가 2,000명 아래로 떨어졌어요. 당장 이제 액티브 유저가 10,000명, 100,000명 이렇게 찍혀도 걔네가 돈을 안 쓰면은 투자비 회수가 안 되는 장르에서, 물론 이제 다른 플랫폼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갤럭시 핸드폰만 이제 했을 때 2,000명 정도니까 실제로는 실 유저 수는
좀 더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이제 2달 만에 1000명선이 붕괴됩니다. 그러니까 게임이 벌써 이미 망한 거야. 게임 출시한 지 2달 만에. 제가 1년 반이나 버틴 것도 대단하다고 한 얘기가 있죠. 그리고 호연이라는 그 이제 민초 마라탕이 말아먹은 돈 덕분에 NC 소프트가 이제 2024년 12년 만에 이 영업 실적에서 적자를 봤다. 이제 왜냐면 리니지 같은 게임은 워낙에 오래됐어가지고 사실 이제 유지비나 업데이트 비용 이런 게 많이 나가질 않아. 근데 나가지 않는 거에 비해서 벌어들이는 돈은 많단 말이야. 굳이 이제 유지비가 나간다면은 리니지 모바일이나 이쯤에서 나가긴 하겠죠. 네, 근데 이게 이 호연이라는 게임 단 하나만으로도 NC소프트라는 이제 국내 3대 N 게임사 넥슨, 넷마블, NC에서 그 NC를 적자로 담가버릴 만큼의 이 손해가 나온다 이거지.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이런 류의 게임을 개발을 트라이를 했을 때 실패를 하면은 어떻게 되는지가 설명이 되죠. 참 말도 안 되는 일이야. 근데 우리가 신경 쓸 바는 아닌 게 지금 당장 이제 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 들어가서 인기 차트에서 최고 매출로 소트를 걸면은 3등에 리니지 M 있습니다. 존나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요. 리니지 개 잘 나갑니다. 아저씨들이 이제 이 학생들의 수백 수천 배의 돈을 혼자서 이제 털어놓고 있기 때문에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뭐 적자 좀 돌아가면 어때? 리니지다는 굳건하다는 거임. 뭐 리니지 모바일은 아직도 매출 상위권에서 얘네는 출시된 지로 떨어진 적이 없어요. 이 매출 순위권에서. 아무튼 간에 호연을 이제 그렇게 말아먹은 것처럼 이런 장르의 게임도 이제 개발비를 암만 들여봐야 결국 이제 흥행을 못했을 경우에는 전혀 이제 회수가 안 된다. 제가 이제 방송에서 처음 출시했을 때 했던 듀엣나이트 어비스가 있죠. 이 듀엣나이트 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 가차가 없고 이제 무조건 확정으로 얻을 수 있는 대신 스킨 파리를 좀 하고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이 게임도 저는 지금 이제 거의 망했다고 봅니다. 이제 스팀 오픈을 하고 나서 동접자도 한 1000명대밖에 안 나왔었는데 이거는 거의 안 나왔다 이거지. 왜냐면 MAU라고 해가지고 이제 먼슬리 액티브 유저 월간 실 유저 수를 측정을 했을 때 12월 대비 1월의 유저의 73%가 빠졌어. 게임하던 사람 4명 중에 3명이 나간 거죠. 얘네도 아마 이제 다른 게임만큼 그렇게 돈을 많이 들이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돈을 많이 들였으면 그런 게임 때깔이 나올 리가 없으니까. 돈을 많이 들였는데 그런 게임 퀄리티가 나온 거라면 그거는 이제 중간에서 누가 슈킹해 간 거니까 그거는 이제 어떤 착복을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고, 아무튼 간에 이제 게임을 이렇게 잘 만들면은 아마 얘네가 우리 게임 장점이 있다 이 정도 하면은 이제 캐릭터를 팔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이제 이 사업적으로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자신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당연히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런 것도 망했다. 이 원신 라이크 라고 해서 모든 게임이 성공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게임 프릭이 이런 걸 만든다고 해서 그게 실제로 얼마나 흥행을 할 수 있는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안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왜냐면은 원신 다 죽었다, 사람 다 빠졌다 해도 어쨌거나 지금도 아직 잘 나가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고 계속 캐릭터 나오고 있고, 난 안 할 거지만 어딘가에선 계속 원신을 팔아주고 있단 말이야. 근데 게임 프릭은 사실 만들려면 만들 수는 있을 거예요. 못 만들겠지만. 그리고 팔리기도 팔릴 거예요. 팬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이제 내놓고 팔리고 욕을 먹겠죠. 그렇게 보면은 사실 참 좋은 회사가 아닌가. 못 만들어도 일단 팔리잖아. 욕을 좀 먹긴 하는데 내놓으면 일단 사가잖아. 얼마나 좋아.
사간 다음에 욕을 하면 괜찮습니다. 안 사고 욕을 하면은 문제가 되지만 산 다음에 욕을 하면 문제될 게 없어. 음? 안 사고 욕을 하면 그냥 기분만 나쁘고 돈도 안 되는데 사고 나서 욕을 하면 일단 돈은 들어갔으니까 맞아 우리 게임 못 만들어 근데 너넨 샀죠? 수고하세요 이러고 그냥 이제 몇 달 뒤에 버그 좀 고쳐가지고 게임 출시하면은 아 우리 게임이 드디어 좀 이제 게임 꼬라지를 갖췄구만 하면서 이제 사람들 화 다 풀려가지고 그냥 다시 게임하러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이 포코피아라는 게임은 그래도 굉장히 잘 만들었다. 왜냐면 이런 장르에서는 그래픽이나 이런 게 대단히 뛰어날 필요가 없어. 오픈월드 RPG를 만들려면 그래픽이나 연출이나 이런 게 굉장히 뛰어나야 돼. 하다못해 명조나 엔드필드 정도의 그 정도의 때깔은 나와야 사람들이 이제 와서는 관심이라도 가져준단 말이야. 지금 그냥 명조랑 붕괴 스타일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걔네만큼 때깔이 좋지 않으면 일단 출발선상에 설 수가 없어요. 나중에 나왔는데 이미 나온 게임보다 구리면 우리는 그걸 소모할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이야. 그런 느낌으로다가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건데 포코피아 같은 이제 동수 혹은 이제 마인크래프트 같은 장르는 그래픽이 그렇게 굉장히 유려하고 막 화려하고 때깔 곱고 이럴 필요가 없어. 아기자기하고 부드럽고 막 어디에서 막 폴리곤 픽셀 이런 거 깨지지만 않으면 돼. 그렇게 되면 어쨌거나 이 게임의 장르나 분위기에 걸맞는 정도의 그래픽만 있으면은 전혀 이제 게임의 평가에서 악영향을 받을 일이 없다 이거지. 실제로 메타크리틱이나 오픈크리틱 점수도 좋고 주변에서 하는 사람들의 평가도 좋다. 얘네가 포켓몬을 가지고 이제 포켓몬으로 원신을 만들어서 포켓몬 임팩트를 내놓습니다. 이래놓고 게임을 출시했는데 그래픽은 또 이제 10년 전 3D 게임 그래픽으로 내놨으면은 당연히 요걸 뒤지게 쳐먹었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포켓몬으로 동물의 숲을 내놨다. 레알새 그래픽이 어떻더라? 레알새 출시가 2022년인데 나는 2022년에 출시된 게임 그래픽이 풀 3D로 나온 게임의 그래픽이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 물론 이제 포코피아 같은 경우에는 그것만 가지고는 게임이 흥행을 할 순 없어요. 네, 어서 오세요. 어쨌거나 포코피아는 그런 그래픽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걔네가 못 만들 정도로 수려한 기술력이 필요가 없을 뿐이지 그냥 그런 거 만들어 놓고 당연히 게임의 내실을 잘 갖춰놔야 게임이 당연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고 플레이하는 사람들도 계속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거긴 해.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치트키가 있어. 포켓몬 시리즈 자체가 이제 거의 30년이 됐잖아. 근데 그거를 이제 오타쿠 30년 동안 포켓몬을 좋아해온 오타쿠들의 MOE를 조금만 긁어주면 돼. 그러면은 게임을 잘 만든다 못 만든다를 이제 이성적으로 평가하기 전에 일단 이 팬들의 뇌에 뽕을 주입하면은 그런 건 이제 나머지는 얼마든지 이제 부차적인 게 되어버려. 그냥 여러분 30년 동안 포켓몬이랑 말 한마디 못 섞어보셨죠? 이런 다음에 메타몽을 주인공으로 내서 지금 여러분이 다가가서 포켓몬한테 말을 걸면 포켓몬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외치는 순간 거기에서 게임 외적인 평가 요소는 이제 머릿속에서 지워지는 거예요. 이 팬들 머릿속에서는 왜냐? 아니 내가 씨발 우리 라프라스랑 내가 얘기를 할 수가 있다니까? 맨날 미익 하는 이제 울음소리 이런 걸로나 듣다가 가서 말을 걸면은 나랑 이제 의사소통을 해준다고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뇌가 녹아요. 그럼 이제 게임을 그렇게 또 잘 만들 필요가 일단 이 장르와 그래픽에서 한 단계 낮아지고 이 어떤 팬들의 MOE를 팬심을 건드릴 수 있는 그런 요소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게임을 이제 정당한 평가에서 다시 한 걸음 더 물러날 수 있다.
억발을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한창 이제 포켓몬 막 몇십 주년마다 이제 막 뮤직비디오 같은 거 나올 때마다 저 범프 오브 치킨의 아카시아가 그렇고 아니면은 저 그 서양인 중에 그 약간 굉장히 특색 있게 생긴 보컬 있잖아. 누구였지? 에드 시런으로 이제 그 포켓몬 뮤비 만들었을 때 약간 그 증강현실처럼 해가지고 이제 현실 배경에다가 이제 포켓몬 넣어줬을 때 아 그래 포켓몬은 이제 우리 주변에 이래 살아 숨쉬고 있어 하면서 이제 이 뽕차동 오타쿠들 항상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많은 파일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냥 포코피아 가서 포켓몬이랑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당연히 이제 뒤집어지죠. 예. 좋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픽도 이제 적당히 구려야지. 이게 너무 구리면은 어쨌거나 게임 프릭 특 너무 구림. 너무 구리면 당연히 이제 문제가 되는데 어쨌거나 이 포코피아라는 게임으로 한정을 해서는 얘네는 애당초 그래픽이 좋을 필요가 없다. 왜냐면 장르가 장르이기 때문에 얘네가 막말로 이제 닌텐도 스위치가 아니고 닌텐도 DS 시절 닌텐독스나 아니면 닌텐도 DS 동물의 숲 퀄리티를 가져왔으면 당연히 욕을 또 오지게 쳐먹었겠죠. 그러면서도 이제 사람들은 포켓몬 자기 50 포켓몬한테 말 걸어보고 눈물을 흘리고 있긴 했겠지만 근데 그렇게까지 갈 필요는 없었다. 왜냐면은 게임 프릭의 모자란 기술력으로도 동숲 정도의 그래픽은 구현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포코피아가 잘 만든 게임이고 이제 시스템적으로 컨텐츠적으로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것도 많지만 평가가 좋은 지점에서 특히 이제 유저 평가, 팬 평가가 좋은 부분에서는 이제 이 팬심을 자극할 수 있는 치트키를 그만큼 많이 깔아놨기 때문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잘하는 님은 포켓몬 얼마나 해보셨나요? 하면 저는 당연히 스위치가 없죠. 예. 그냥 이제 항상 늘 하는 이상한 이제 삼소리, 삼피셜 이런 헛소리를 하는 거긴 한데 아마 이거 자체가 뭐 대단히 또 근거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긴 해. 예. 굳이 따지자면은 이제 이 신내림 받아서 점을 치시나요?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앉은 자리에서 주변 평가를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거에 더 가깝긴 하죠. 왜냐면은 게임 프릭이 게임을 못 만드는 것도 팩트고 포코피아가 게임이 잘 나온 것도 팩트고 근데 이제 패럴드 얘기를 꺼내면서 게임 프릭은 그런 게임을 제대로 만들 수가 없으니까 안 낸 게 아니라고 생각한 거는 이제 훨씬 더 뇌피셜에 가까워지는 그게 맞다. 나는 패럴드 해본 적도 없긴 해. 왜냐면은 사실 패럴드도 어떤 중독성이 있다고 해야 되나 굳이 따지자면 포켓몬의 안티테제라는 느낌으로 유명해져서 팔린 감도 좀 있어요. 왜냐면 포켓몬 세계관에서 고기 뭐 먹나요? 생선 뭐 먹나요를 했을 때 포켓몬을 먹는단 말이야. 잉어킹 회 떠서 먹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거기에서 사는 포켓몬들 잡아먹고 이제 그러는데 포켓몬은 오로지 이제 only 나까마 이런 only friend 이런 감성에서 벗어나서 이제 실제로 패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뭐 그 괴물들을 잡아다가 애들 막 이제 가둬놓고 일 시키고 뭐하고 하면서 어떤 그런 포켓몬의 가면을 이제 위선을 벗겨주마 이런 느낌으로 이제 좀 어느 정도 컬트적인 인기를 얻은 면도 있다고 봐요. 왜냐면 제가 패럴드를 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냥 이제 게임을 덜 만들어서 그랬던 것도 있어요. 왜냐면 패럴드도 당연하지만 이제 인디 게임사의 그런 거라서 게임의 만듦새가 그렇게 좋진 않았어. 그랬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 패럴드는 이제 만듦새 이전에 어떤 플레이를 하는 방식이나 컨텐츠에 있어서 어쨌거나 인기를 끌 수 있는 요소가 있기는 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모두가 그런 의견을 피력한 건 아니지만 이제
꽤 많은 사람들이 패럴드가 이런 걸 포켓몬 짭을 해가지고 이런 걸 내기 전에 게임 프릭에서 이런 장르의 게임을 먼저 내놨어야 됐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 게 그런 이유인 거죠. 오픈월드, 샌드박스, 서바이벌 이 중에서 적어도 이제 샌드박스는 네 진짜 포코피아로 해결이 됐으니까. 그리고 이제 포켓몬 본가 시리즈 자체도 오픈월드로 이제까지는 한 반푼월드쯤 됐던 것 같긴 한데 윈드웨이브부터는 또 이제 오픈월드로 넘어가신다고 하니까 예. 그거는 뭐 넘어가면 넘어가는 거고. 그럼 이제 뭐가 남았냐? 결국 게임 프릭의 이제 평가에 잣대에 올려놓는 거는 윈드 앤 웨이브다. 얘네 언제 나오냐 근데. 포켓몬스터 윈드 웨이브 출시가 언제야? 2027년이냐? 그러네, 내년이네. 내년에 나왔을 때 닌텐도 스위치 2의 하드웨어 성능을 가지고 게임을 최대한 땡겨서 만들었을 때 어느 정도 때깔의 게임이 나올 수 있느냐를 생각을 하는 걸로 이제 진짜 최종 파이널 진짜 최종 언더바 123.psd 가지고 이제 게임 프릭의 이 게임 메이크 능력에 대한 진짜 최종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였죠. 왜냐면 이제 어느 정도 하드웨어 성능이라는 족쇄도 벗어 던졌고 최신작이기도 하고 포코피아 같은 게임이 이제 또 호평을 받고 있는 와중에 과연 여기에서 이제 진짜 진심 전력 게임을 만들었을 때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거는 윈드 앤 웨이브를 봐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레전자는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네. 이거 레전자가 작년에 나왔을 텐데 게임 괜찮았나? 레알세는 이제 레알세 자체도 이제 버그 되게 많았고 그냥 게임 그냥 그렇고 굳이 따지자면 이제 캣발겜에 가까운 느낌이었는데 그 3년 후에 나온 레전자는 그걸 얼마나 잘 고쳤을까? 근데 고쳐가지고 1200만 장이 팔린 것 같진 않아요. 제가 이것도 계속 오늘 하루 종일 말하고 있었죠. 포켓몬 팬들은 일단 욕을 하고 산 다음에 또 욕을 한다. 안 사고 욕하진 않는다. 레전자 1200만 장 팔린 거 보면은 정말 대단합니다. 1200만 장 닌텐도 스위치 2세대 판매 대수랑 비슷하게 팔렸어요. 물론 이제 레전자 타이틀 자체는 스위치 1세대로도 플레이를 할 수 있으니까 예. 당연히 1세대 기종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많이 샀겠죠. 그러니까 이제 판매량이 이만큼 나오기도 한 거긴 할 텐데 1세대로 레전드 사서 돌렸으면 게임 굴러갔나? 이게 굴러갔으면 굴러간 대로 문제인 게 레알세로부터 발전이 거의 없었으면 게임이 굴러가는 게 맞아. 예. 발전을 했으면 안 굴러갔겠죠? 왜냐면 3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으니까 게임이 제대로 이제 들인 시간과 돈만큼의 이제 리소스를 똑바로 먹었다면 사실 3년 후에 나온 후속작이 나는 스위치 1세대에서 돌아갔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이제 전작이 많이 팔리기도 했고 좋든 싫든 이제 평가를 많이 받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다음 세대 게임기가 나올 때까지 개발을 했는데 이전 세대에서 게임이 굴러갈 정도면 사실 발전을 거의 안 한 게 아닌가. 물론 이제 스위치 2세대 출시랑 이제 이런 기간을 따져봤을 때 스위치 2세대는 25년 6월에 출시가 됐고 레전자는 2025년 10월에 출시가 됐으니까 개발 환경 자체는 스위치 1세대에 주안점을 두고 1세대에서 굴릴 수 있는 게임으로 디자인을 하긴 했을 거야. 근데 하긴 했을 텐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사실 이런 발전 폭이나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래도 역시 좀 아쉽지 않나. 왜냐면은 이 당연하지만 스위치 2세대가 출시된 이후에 5개월 만에 스위치 2세대용 게임을 내놓을 순 없으니까 애당초 개발 방향 자체는 스위치 1세대에 맞춰서 이제 개발을 하되, 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2세대 스위치가 출시가 된 이후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호환이 되게끔 포팅을 하고 이제 뭐 버그 체크를 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해서 내놓은 거긴 할 텐데, 근데 그럼에도 애당초 얘네가 게임의 최적화를 잘했으면 훨씬 더 좋은 때가를 보여줄 수 있지 않았을까. 요즘 그거 있잖아, 저 엔드필드가 게임이 뭐 이제 할 게 별로 없고 재미도 그냥 없어요. 그냥 합니다. 딱히 할 것도 없고 그렇게 재미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해요. 왜냐하면 이 게임 얘기를 또 왜 들고 오냐면은 이 게임은 최적화의 신이라서 그래. 왜냐하면은 엔드필드는 그래픽카드 이제 할아버지도 아니고 한 조상님쯤 되는 지포스 1060을 가지고도 60프레임 방어가 돼요. 최하 옵션이긴 한데 2026년에 출시된 게임을 지포스 1000번대를 가지고 아무리 최하 옵이라고 해도 60프레임 방어가 됩니다. 아니, 지포스 1000번대를 쓰고 있다면 이제 보내주셔야 돼요. 1050이랑 1060이 진짜 좀 약간 갤럭시로 치면은 갤럭시 S2 같은 느낌. 말도 안 되게 잘 나온 모델이긴 해. 근데 네, 그렇다고 해도 슬슬 보내줄 때가 되긴 했어. 이 정도면 조상님이라고 해도 조상님까지는 아니고 한 이제 고조 할아버지 정도? 왜냐면 이미 저 1000번대가 출시된 지 10년이 넘었죠?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10년이나 썼으면은 10년이 조금 안 됐나? 이제 9년 몇 개월 정도 됐을 텐데 1000번대가 그 이제 10년 전 그래픽 카드를 가지고도 이제 최저옵을 만들 수 있는 최저옵에서 60프레임 방어가 되는 게임을 그냥 2026년에 그냥 오로지 최적화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게임을 내놨는데 게임 프릭이 그만큼의 최적화 능력을 갖추고 있었으면은 예 아마 레알세든 레전자든 아니면 스칼렛 바이올렛이든 스위치 1세대를 가지고 이제 게임을 돌렸을 때 게임이 느리거나 멈추거나 막 튕기거나 할 일이 없었을 것이다. 그만큼 최적화를 할 수 있으면은 게임을 훨씬 더 잘 만든 다음에 최적화를 잘 해서 내놓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왜냐하면은 내가 이 몇 년 동안 포켓몬 신작 이제 블랙 화이트 다음이 언제더라? 포켓몬스터 소드실드였나? 이제 깜장 흰색까지 가고 나니까 저 썬문이 나왔구나. 썬문 XY도 있었지. 아니 나는 왜 블랙 앤 화이트라고 해봐야 5세대인데 이 뒤로 뭔가를 다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지? XY가 메가진화였고 딴 건가? 모르겠다. 알로라 지방. 개발 환경에 따라서 최적화 차이가 뭐 있을 수는 있긴.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서 이제 이걸 뭐라고 좀 단언을 하기는 힘든데 이제 플레이 환경에 따라서 당연히 이제 낼 수 있는 아웃핏의 차이가 있긴 하겠죠. 어쨌거나 PC 게임 자체는 PC로 가지고 이제 만들어 본 경험자가 아무래도 이 콘솔 개발자보다는 많긴 할 거란 말이야. 이거는 프로그래밍 같은 데서도 이제 써본 언어나 이런 개발 환경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것처럼 요새는 이제 뭐 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이제 웹 프로그래머랑 저거 안드로이드 앱 개발자랑 완전히 이제 동등한 그거를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처럼 차이가 좀 있긴 할 텐데
스위치를 가지고 게임을 못 만드는 건 하드웨어 탓이다라고 생각을 하기엔 스위치 가지고 잘 만든 게임도 많이 있죠. 예. 스위치 1세대의 하드웨어 성능이 구린 거랑은 별개로 그 구린 환경에서도 충분히 좋은 게임을 많이 내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없으면 그냥 하드웨어 탓을 하면 되는데 최적화 잘 돼서 잘 만든 게임이 있는데 게임 프릭 문제 이제 게임 프릭의 게임만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터지면 얘네 문제라고 봐도 되는 거죠. 예. 그 와중에 이제 2세대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게임 콘솔의 성능이 많이 올라왔으니까 더욱 이제 좋은 때깔의 게임들을 기대해 볼 수 있게 된 와중에 이제 이저 스칼렛 바이올렛이랑 윈드 웨이브의 때깔이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으면은 이제 그날이 게임 프리크 최후의 날이다. 더 이상 변명할 것도 없고 물러날 것도 없다. 이제 진짜 포켓몬 얘기 그만해야지. 누가 보면 내가 포켓몬 팬인 줄 알겠어. 나는 포켓몬 하지도 않는데. 난 포켓몬 3세대까지밖에 못 했는데. 뭐 근데 어쨌거나 게임 프릭이 버릇이 나빠진 건 그렇게 게임을 아무리 개떡같이 내도 사람들이 사줘서 버릇 나빠졌다는 얘기는 하면 안 되겠죠. 게임 프리크는 멘탈이 완전히 나가버렸습니다. 니네 멘탈이 왜 나가? 구매해가지고 첫날부터 오픈런 뛰는 팬들 멘탈이 나가겠지. 오픈 첫날에 포켓몬 사서 하지 마세요. 좀 이제 한두 버전 정도 패치되는 거 보고 나서 사십시오. 그래야 좀 게임답게 굴러가더라. 내가 한 건 아니고 주변의 반응이 다 그랬어. 뭔 포켓몬이라기보다는 게임 프릭을 지금 1시간 20분 동안 씹고 있었구만. 좀 더 생산적인 얘기를 해야 돼. 이렇게 잘 알지도 못하면서 떠드는 니와카 오타쿠가 되지 않기를 우리 쌈몽이들은 항상 주의를 하고 있어야겠습니다. 저도 지금 정신 놓고 있었다가 잘 알지도 못하는데 말없는 기분 나쁜 오타쿠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쌈몽이들은 또 단단히 잘 항상 조심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야겠고 화이트데이가 얼마 안 남았죠. 3월 14일 방송 있는 날은 아닙니다. 뭐 14일 저 또 구독자 저 구독 갱신일에 또 없는데 이게 그렇게 됐어요. 이거 당연히 짜고 친 건 아니죠. 그냥 그렇게 됐어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뭐 굉장히 공평하죠. 발렌타인데이 때도 안 왔으니까 화이트데이 때도 안 와야지. 발렌타인데이에 초콜릿을 안 먹었죠 제가. 왜냐면 난 초콜릿을 안 먹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탕도 없다. 공평하죠. 굉장히 이제 왜 그런 또 짤이 있잖아. 이제 공정과 공평의 차이 해가지고 이제 저 담벼락 밖에 서가지고 이제 이 야구 경기 같은 걸 관람을 했을 때 공정함은 이제 이 사람들의 키에 따라서 이제 누구는 이제 이 박스를 좀 높게 쌓아줘서 키 작은 애는 경기를 볼 수 있게 하고 키가 큰 사람은 박스를 안 줘 없어도 되고 이런 느낌으로 이제 그것이 공평과 공정의 차이다 이런 게 있는데 이 얘기를 왜 했냐. 일단 공평하긴 해. 나는 초코를 안 먹으니까 여러분도 사탕을 먹지 않는다. 공정한진 모르겠고 존나게 공평하긴 합니다. 공평하긴 해요. 나는 그래서 그냥 내가 사 먹을 사탕이나 좀 찾아볼까 해가지고 왜냐면 나는 이제 초콜릿을 먹지 않으니까. 근데 화이트데이가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나는 사탕은 그나마 먹을 수 있어. 초콜릿보다는 훨씬 이제 사탕을 잘 먹어요. 잘 먹진 않는데 굳이 이제 못 먹지 않아. 근데 화이트데이 때가 되면은 이제 여기저기서 나오는 이제 특이한 사탕들이 되게 많아지죠. 시즌이 시즌이다 보니까 원래 이제 사탕을 안 먹진 않는데
이때는 좀 이제 특이한 사탕 같은 게 많이 시장에 나오는 시즌이라서 이럴 때 좀 구경하면은 가끔 이제 재밌는 걸 찾을 수가 있어. 저는 초코를 안 먹는데 왜 삼봉이는 뺏긴 사탕을 뺏겼나요? 아니죠. 응? 내가 안 받았잖아. 여러분도 안 받습니다. 공평하다니까? 뺏겼다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주어진 적이 없는 겁니다. 뺏긴 게 아니라 원래 없는 거예요. 이게 뭐 기회가 있었는데 없어진 게 아니고 처음부터 없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또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때 안 왔다고 하시는데 윤년이 없는 2월은 윤년이 아닌 2월은 28일까지밖에 없어요. 딱 4주입니다. 2월 14일이 토요일이었으면은 3월 14일도 토요일일 수밖에 없어. 만약에 올해가 이제 이 기원 후 기준으로 따져서 4의 배수인 연도였다면 윤년이라서 2월 29일까지 있었다면 아마 14일이 요일이 하루 밀려가지고 올해가 2026년이 아니고 2028년이었으면은 화이트데이가 일요일이라서 화이트데이에 방송을 킬 수 있었는데 올해는 윤년이 아니었기 때문에 발렌타인데이가 토요일이었으면은 화이트데이도 토요일일 수밖에 없다. 예. 뭐 이제 그런 거죠. 왜냐면 2월 28일이란 거는 딱 2월이란 기간은 4주밖에 없단 거니까 그 다음 달이랑 어떤 저 뭐시기 월이 시작되고 끝나는 그 1일부터 뭐시기의 요일이 비슷할 수밖에 없다. 2월 14일이 토요일이었고 3월 14일이 토요일인 거는 당연한 것이다. 아무튼 간에 그래가지고 사탕을 요즘 좀 살 거 없나 좀 구경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내가 2월 14일에 왔었다고 해도 뭐 초콜릿을 받진 않았을 겁니다. 주지 마세요 초콜릿. 저 먹으면 죽어요. 예, 먹으면 죽습니다. 초콜릿은 주면 안 돼요. 먹으면 죽기 때문에 예. 2월 14일에 왔어도 뭐 초콜릿을 받고 삼봉이 남살한다 이러면서 죽었을 거예요. 아무튼 가지고 사탕을 이제 또 이런 사탕 하면은 언젠가 예전에 되게 좀 뜬금없는 데를 지나가다니까 뜬금없는 데는 아니고 산책을 하려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좀 굉장히 이제 낙후된 골목, 약간 산 동네에 가까운 골목, 과로 어쨌거나 땅값은 뒤지게 비쌈. 서울이기 때문에 과로 닫고 이런 곳에 뜬금없이 이제 수제 사탕집이 있는 거야. 알러지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먹으면 죽어요. 제가 뭔가 이제 초코를 먹으면은 아나필락시스가 온다 이런 건 아닌데 그냥 먹으면 죽어요. 아무튼 간에 일단 땅값은 뒤지게 비싸겠지만 좀 산동네 같은 위치 입지에 아무리 봐도 이제 이 수요가 없을 것 같은 곳에 덩그러니 수제사탕집이 있는 거야. 그 왜 수제사탕 또 이제 만드는 영상 보면 이 설탕 반죽 이렇게 녹여가지고 촥촥촥 해가지고 이렇게 막 주물럭 쫙쫙 한 다음에 이렇게 무슨 저 엿장수 칼 같은 걸로 숭덩 썰어가지고 나오는 그런 사탕을 막 만들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가 이제 한창 이 화이트데이 근처여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이거 사탕 상자 이제 소포장 돼 있는 그런 게 있더라고. 프랜차이즈도 있긴 한가 우리나라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거긴 프랜차이즈가 아니었어. 약간 그 인스타를 노리고 약간 후미진 곳에 들어간 다음에 간판도 없는데 그냥 안에서 사탕을 썰고 있는 가게였어요. 좀 기고만장했던 것 같아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무슨 똥자신감으로 약간 내가 굉장히 성공해서 이 인적 드문 산골길을 상수 망원 을지로로 만들겠다 뭐 이런 상수 망원 저기 아니면 뭐냐 2호선 라인의 저 뭐시기 그런 것처럼
만들겠다 해가지고 이제 이 상권의 터줏대감이 된다 이런 생각이 아니었다면 왜 거기에 자리를 잡았는지 모를 만한 곳에 진짜로 내가 이제 몇십 년 동안 그 근처를 돌아다니면서 그런 MG한 가게가 들어온 걸 본 적이 없는 위치였어가지고 아니 그 길 건너편에 아직도 저 그 빨간색 파란색 하얀색 이거 롤 돌아가고 있는 이용원이 있단 말이야. 이용원이 이용원이 뭔지 아세요? 미용실도 아니고 이발소도 아니고 이용원이 있다고. 이용원이요. 거기에서는 아직도 이제 저 이제 그 막 무슨 미술용 붓 같은 거에다가 이제 면도 크림 같은 거 이렇게 브러쉬로 개어가지고 막 이제 턱에다가 발라주는 그런 가게 있단 말이야. 들어가면은 이제 막 만화책들 구비돼 있는데 거기 있는 만화책도 막 붉은 매 이런 거 있고 아무튼 그런 이제 바버샵도 헤어샵도 이발소 미용실도 이발소도 아니고 이용원이 남아있는 골목에 어쨌거나 이 수제사탕집이 들어와 있으니까 좋든 싫든 굉장히 눈에 띌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튼 이제 입장하기 되게 힘드네. 아무튼 들어가서 이제 이 소포장되어 있는 사탕 박스 하나를 사가지고 이제 가져와서 그냥 혼자 까먹었어요. 누굴 주겠냐 내가. 그냥 사와서 먹었는데 그때 느껴본 바로는 이게 보기에는 굉장히 알록달록한데 맛은 똑같구나. 이거 다 저 색소빨이구나. 이런 생각이 엄청 들더라고. 이렇게 그런 프랜차이즈 같은 느낌의 인테리어나 그런 이제 포장의 그게 아니었어요. 무조건 이제 그 인스타에 이제 영업 공지 올리는 과자점 카페 마냥 이제 저 이제 별 무늬 없는 이제 민무늬 박스 같은 거에다가 이제 간판 없이 장사하는 집이었어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이제 굉장히 당황스러운 입지에 있었어서 그냥 사와서 먹어봤는데 그냥 그랬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연도에 갔더니 없더라고요. 예. 아마 제 자리를 찾아서 간 거였겠죠. 아니면은 이제 그 자리가 사실 공유 주방이었고 화이트데이를 저격하기 위해서 그때 약간 무슨 굉장히 자신감 있는 팝업 스토어처럼 잠깐 열렸던 게 아니라면은 이제 그 가게에 대한 어떤 이 진실은 영영 어둠 속에 묻혀가게 되었지만 아무튼 신기한 집이었어. 약간 지금 생각해보면은 하나의 신기루 같은 게 아니었나. 하나의 이제 환상, 내가 사실 이제 존재하지 않는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지금 생각해보면 그 입지에 그런 장르의 가게가 들어올 리가 없는데 라고 생각할 정도로 뜬금없던 곳이라서 망원동이 아니고 그냥 망원동 같은데 이제 그런 거는 당연히 있을 만해. 근데 이제 그런 데가 아니고 그냥 나 사는 근처에 이제 뭐라 그래야 돼, 그냥 지나가다가 뜬금없이 내가 몇십 년 동안 지나다니면서 그런 MG한 장르의 가게가 단 한순간도 들어온 적이 없는 후미진 위치에 있었어 가지고 이제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망원 상수 이 얘기가 왜 나왔었냐면은 그쪽 동네가 원래 지금만큼 이렇게 상권이 있는 동네가 아니었잖아.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굉장히 이제 막 가게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 사람들이 엄청 몰리면서 핫플이 된 것처럼 약간 이 수제 캔디 집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런 허벌판 같은 곳에서 그냥 우리 가게 흥행을 시작으로 이 골목을 제2, 제3의 망원상수로 만들겠다 이런 야망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측면에서
얘기를 했었던 거죠. 실제로 그 동네가 이제 망원상수인 게 아니고, 예. 뭐 이런 거 찾아봤더니 맞아. 또 이제 누구 이제 선물해 줄 일이 있어서 이거는 이제 브랜드가 따로 있는 그거였는데, 저거 이제 서울 강남 고속터미널을 가면은 파미에 스테이션이라고 원래 있던 가게들이 이제 한 10년 전쯤에 싹 다 밀어버리고 갑자기 존나 휘황찬란하게 만들어 놓은 섹션이 있어. 이제 한 10년 더 됐을 텐데 원래 좀 이제 저렴하게 밥 먹을 수 있는 식당 이런 거 다 밀어버리고 되게 이제 고급진 어떤 푸드코트 같은 걸 만들어 놓고 이제 인당 객단가를 한 두세 배씩 올려버린 섹션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뭐 유명한진 모르겠는데 비싸 보이는 캔디 집에서 이제 선물 세트를 하나 샀었는데 누굴 이제 줄 일이 있어가지고 진짜 뒤지게 비싸더라고. 말도 안 됩니다. 일단 머시기 캔디인데 사실 이제 주력은 초콜릿이야. 나는 먹지도 못하는 거 왜 샀겠어. 남 줄 일이 있어서 산 거였는데 롤리팝 4종 맛보기 맛별로 총 4개. 그러니까 이제 이 롤리팝 4종류를 맛보기용으로 이제 하나씩 사는데 15,000원. 무려 6% 할인이 들어간 가격. 와우. 그리고 이제 레몬드랍 캔디, 그 우리가 알고, 아니 그 롤리팝이 이제 그 커다란 롤리팝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이제 그 불량식품 맥주 사탕만한 사이즈라서 좀 놀란 거긴 해. 그거 하나에 4,000원씩 주고 판다니까. 맥주 사탕만한 거 이제 하나에 4,000원. 그리고 이제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이 향초 같은 거 담겨 있는 이제 유리병이나 유리컵 중에서 이제 제일 작은 사이즈의 그런 거 있잖아. 그 유리병인데 아무튼 좀 작은 사이즈의 사탕병 이런 거. 거기에 이제 레몬맛 캔디 이렇게 넣어놓고 막 4만 원 이렇게 팔고 있는 걸 봤는데 이미 여기에서 뭐 사갈까라고 얘기를 해놓은 상태라서 그거를 씨바 물을 수도 없고 그냥 사긴 했었는데 내 생각보다 진짜 한 2배 정도 비쌌어가지고 손이 벌벌 떨리더라고. 나는 암만 비싸봐야 그래도 진짜 그런 사탕 이제 비싸봐야 한 2만 원이면 사겠지 했는데 이렇게 4만 원 찍혀 있어가지고 예. 좀 많이 비싸더라고. 이제 그런 일도 있었다. 사탕 그래 미국 본사에서 뭐 수입이 어쩌고 저쩌고 레몬드랍 캔디 내용량 227g 4만원. 사탕 200g이 4만원이면은 야 씨발 소고기보다 비싸. 소고기보다. 소고기 등심 200g 하면은 지금 얼마 나오냐? 원 플러스 등급 무항생제 한우 부채살 치맛살 3만원 나온다. 3만원. 아 참 이거 참 이게 막 병이 크고 이런 것도 아니고 내용량 200g에서 이제 4만원짜리 레몬 사탕이면은 거기에서 이제 소고기를 사 먹고도 10,000원이 남는다. 아니 마음의 선물도 마음의 선물 나름이죠. 보통 이제 선물을 해주는 것도 해주는 건데 이제 야 200g짜리 레몬 사탕 병 주면서 야 이거 4만원이다 이러면은 와씨 미쳤냐 하는 소리밖에 안 돌아와요. 예. 왜냐 친구는 끼리끼리 사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무드라는 게 이제
통하는 게 있고 안 통하는 게 있는 거지. 야, 나 이거 200g짜리 사탕 4만 원 주고 샀다 이러면은 야, 이 미친 새끼야 하면서 이제 놀림거리나 되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어디 가가지고 이제 사기당하고 온 거 마냥 저기 이제 좀 멀리 사는 친구 있어가지고 가는 길에 이제 선물로 터미널에서 선물 살 거 고르다가 야, 뭐 사다 줄까? 뭐 그냥 주전부리 간식거리 같은 거 있으면 간단하게 사다 줘 이러길래 그러면 나 눈앞에 지금 초콜릿 보여 이래가지고 들어간 거였는데 그거를 씨발 거기서 빠져나올 수도 없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비싼 간식 이렇게 사다 주면서 이제 와, 나 씨발 여기서 사탕 사는데 버스비보다 사탕이 더 비싸다 이러면서 이제 통화하고 나와가지고 이제 너무 슬펐죠. 차라리 이제 전화를 끊고 들어갔든가 그랬어야 됐는데 그랬어. 아니면은 저 터미널 가서 그냥 호두과자나 한 방지 사다 주든가 그랬어야 됐는데 통화하면서 대충 얼레벌레 이제 가격표 안 보고 들어갔다가 이제 소고기보다 비싼 사탕 사다 주고 버스비보다 돈이 더 나왔었어. 참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럴 때 아니면 언제 해볼 수 있는 경험이겠냐. 굳이 안 했어도 됐을 것 같은 경험이긴 한데 예. 버스비보다 비쌌어. 이제 정확히 야, 그 돈 주고 사탕을 살 거면 그냥 씨발 저녁에 삼겹살을 사주지 소리를 들었어요. 이것도 이제 한 10년 된 얘기라서 그 당시에 이제 4만 원이면은 둘이서 삼겹살 충분히 먹을 만큼 이제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야, 그 돈으로 사탕 사올 거면 씨발 그냥 간식 말고 와서 삼겹살을 사지 그랬냐. 이 얘기를 듣고 돌아온 경험이 있었다. 근데 이제 또 신세계백화점 얘기하면은 그렇다니까. 거기 막 지하 푸드코트 가면은 별천지야 별천지. 진짜 온갖 게 다 있어. 그리고 별천지라서 가격도 영 하나씩 더 붙어 있어. 이제 막 생과일 아이스바 이런 거 하나에 8,000원씩 한다니까. 야, 8,000원이면은 나는 아껴 먹으면 밥 3끼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인데 아이스바 하나에 8,000원을 태우는 동네라고. 팝업이랑 이제 행사 같은 것도 매번 달라지고 되게 다양하게 오는데 굉장히 다종하고 존나 비싸. 그냥 분위기가 좋진 않아요. 사람 뒤지게 많아가지고. 사람은 정말 정말 많습니다. 발 디딜 틈도 없이 사람이 많아서 이제 거기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 우리나라에 돈 많은 사람도 참 많다. 여기에서 쇼핑을 즐겨? 우리나라에도 부자가 참 많구나. 저는 거기 가서 당연히 뭐 안 사죠. 이제 터미널 갈 일 있을 때 그냥 한 번씩 이렇게 쓱 스쳐가면서 구경이나 하는 거지. 거기서 뭘 사. 나는 바로 위에 있는 이마트 24 가가지고 그냥 삼각김밥에다가 보리차 하나 사가지고 먹고 버스 타는 거요. 거기 이제 가서 이렇게 둘러보고 나면 강남 신세계. 근데 돈 많은 사람들이 장 보러 오는 데긴 해. 장을 보러 온다기보다 쇼핑을 하러 오는 데긴 합니다. 원래 이제 그냥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에서 예, 비싼 거 팔고 있는데 거기 가서 굳이 찾아간 다음에 이제 아이 돈 많은 놈들 하면서 이제 투덜거리는 약간 1호선 광인 같은 짓거리를 제가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굳이 이제 그럴 필요가 없고 그 누구도 부르지 않았는데 일단 한번 간 다음에 우리나라에 부르주아가 너무 많다 하면서 이제 불평하고 오는 거야. 아니야. 근데 그래도 역시 우리나라엔 돈 많은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 난 그런데 가서 뭐 먹을 생각을 안 해봤어요. 진짜로. 나는 떡볶이 1인분 7,000원, 순대 1인분 7,000원, 튀김 5개 7,000원 이래가지고 떡순튀 1인분씩 하는데 2만원씩 나오는 거 생각을 하면은 나는 그거 먹으면은 집에 가서 자다가 장이 뒤틀릴걸? 미쳐가지고 지금 떡순튀에 2만원을 태운 거냐 하면서 내 장이 혼자 미쳐가지고 혼자 이렇게 막 쥐어 짜질걸 자고 있다가 한두 번도 하고 싶지 않아.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그 내가 저 그 고속터미널의 센트럴시티 지하에 있는 반디앤로니스에서 이제 한창 알바하고 있을 때 딱 한 번 그런 거 건져본 거 있는 게, 지금은 이제 없어진 서점이고 없어진 섹션인데 그때는 약간 아직 좀 시장통 같은 분위기가 남아있던 때였어. 그 이제 그 언저리의 리모델링이라고 해야 되나? 그 재개발이라고 해야 되는, 재개발이 더 가깝겠다. 그 지하상가 쪽이 아직 좀 정리가 덜 끝나 있던 때라서 이제 백화점 푸드코트로 이어진 통로 앞에 서점이 있었는데, 이제 화이트데이나 이런 때가 되면은 그 이제 백화점 푸드코트 있는 통로 바깥에도 가끔씩 이제 이런 물건 가판대 같은 게 세워지고 그랬어서, 그때 딱 이제 그 유리병 하나에 한 6,000원쯤 하는 이제 온갖 꽃향기가 나는 사탕을 한 통 사서 먹었을 때 딱 한 번 이제 그 언저리에서 뭘 산 것 중에 유일하게 성공을 한 타이밍이 그때였어. 그러고 나서 이제 서점 자리 옮기고 그 앞에 이제 막 죄다 무슨 스포츠웨어 브랜드, 패션 브랜드 이런 거 들어오고 신세계 백화점이 공간 다 처먹고 이러는 동안 이제 다 그런 건 이제 없어졌고, 몇 년 뒤에는 서점도 없어졌다. 예. 그리고 그 한 캔에 이제 한 6, 7천 원 하는 이제 그 캔디 먹고, 그래도 거기가 이제 신세계 백화점 지하 푸드코트 앞에서 했었던 거니까 이 파미에 스테이션에서 파는 사탕도 비싸봐야 거기에 한 1.5배 정도 하겠지 하고 들어갔다가 4만 원을 마주한 거죠. 정확히 그때 이제 사탕을 사 먹고 딱 3년 뒤에, 딱 3년 뒤에 이 비슷한 공간에서 사탕을 사봐야 이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고 브랜딩 값 어쩌고 저쩌고를 감안해도 아마 거기에서 이제 먹던 사탕의 1.5배 정도겠지 하고 이제 통화하면서 들어갔다가 갑자기 이제 6배 눈탱이 쳐맞고 나온 거지. 이 세상 일이 전부 아무런 연관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 이렇게 조목조목 따져보면은 그래도 사탕 한 캔에 4만 원 주고 산 거는 존나 연관이 없어요. 그냥 덤터기를 쳐맞은 겁니다. 예. 이거는 존나 아무런 연관이 없어요. 그냥 덤터기를 맞은 거예요. 그 당시에도 그만한 사탕을 어디에서 4만 원 돈 주고 사기가 쉬웠겠어? 그 꽃향기 나는 사탕은 맛있진 않았고 재미는 있었어요. 가끔 맛있는 게 있었는데 무슨 꽃 냄새가 나는 게 이제 맛있는지는 모르겠고, 예. 그냥 전체적으로 재밌었다. 약간 입에서 좀 비누 냄새 난, 비누 냄새. 꽃향기가 이것저것 있었다 보니까 먹다 보면은 이제 내가 사탕을 먹는 게 아니고 약간 방향제를 먹는 기분이 좀 들었는데, 그 중에도 이제 맛있는 건 한두 가지 있었어요. 근데 그 한두 가지를 제외하면은 전반적으로 입에서 이제 방향제를 먹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했다. 꽃향기가 이제 그 플로럴한 플레이버가 굉장히 강한 사탕들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그런 느낌이 있었다. 근데 그런 사탕도 6, 7천 원이면은 한 캔 살 수 있었는데, 그냥 레몬 사탕 저 뭐시기요? 그냥 편의점에서 한 통 사다가 포장 뜯고 부어놓은 것 같은 레몬 사탕 한 캔 4만 원. 지금 생각해도 장이 꼬이는 것 같다. 좀 존나 아깝다. 그때 3준 샀으면 지금 20만 원에 팔았는데. 그때 그 당시에 그 사탕 살 돈으로 3전 한 주 사가지고 지금 들고 있었으면 22만 원에 팔 수 있었다고. 이 크나큰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3전 주가 볼까? 10년 전에? 11년 전 3전 주가. 빰빰 10년을 두고 보면은 빰빰빰빰 굉장히 쌌는데 10년 전에
빰빰빰. 이 16만 2천 원이 올라서 18만 7천 원이면은 2만 5천 원이었는데 2만 5천 원? 10년 전에 652%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10년 전 기준으로 그럼 2만 5천 원이었으면 그때 만 원만 더 투자하면 삼전 사탕 한 통에다가 만 원 더하면 삼전 두 줄을 살 수 있었어. 삼전 두 줄을 그때 5만 원 주고 샀으면 지금 44만 원에 팔 수가 있었다고. 800%의 이익률을 보장하고 주고 있었는데 저도 삼전 20만 원 갈 줄 알았으면은 작년 이맘때 이제 방송 시작 안 하고 작년 2월에 1년 전 보자. 이 지금 저 5만 전자하고 있을 때 대출 풀로 땡겨가지고 한 3, 4천 대출 받아서 그걸로 3전 샀으면은 지금 20만 원에서 팔아가지고 4배로 불렸어요. 4배로 1억 원이 생길 수도 있었어. 나도 3전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작년에 데뷔 안 하고 이거 방송 장비 살 돈에다가 대출 풀로 땡겨가지고 3전 샀으면 돈이 4배로 뛰었다니까 앉은 자리에서. 근데 뭐 저는 그때 대출 풀로 땡겨서 3전을 산 것도 아니었고 방송 장비 돈 들여서 맞춘 다음에 방송하고 있죠. 비록 3전은 얻지 못했지만 3전보다도 값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우리 삼몽이들을 얻었다. 이제 사람의 가치는 항상 유동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3전보다 낫다고 단언할 순 없습니다. 세상 이치가 그렇습니다. 나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내가 정말 이제 그냥 오로지 돈만 따지면 그 당시에 데뷔할 돈으로 이제 그냥 3전 주식 사는 게 당연히 더 좋았지. 아니 3전을 사든 엔비디아를 사든 나스닥을 가가지고 그냥 미국이든 나스닥은 돈이 복사가 된다고를 하고 있든 그러다 이제 페니와이즈가 됐든 아무튼 이제 듣기 좀 그런 거는 이제 우리 삼몽이들 1년 동안 내가 이런 말을 잘 안 해. 그러다 보니까 하면은 꼭 이제 또 헛소리를 덧붙여. 그럼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필터링이 잘 돌아가죠. 여과율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우리 삼몽이들의 이 필터가 여과율이 굉장히 뛰어나서 알아서 이제 잘 중요한 부분만 주워 듣고 기분 좋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유 이제 오늘은 더 얘기할 것도 없다. 1시간 20분 동안 게임 프리크 씹었고 그 다음에 30분 동안 4만원짜리 사탕 지금도 장이 뒤틀리는 고통 그 돈으로 3전을 샀다면 이러면은 이제 뭐 할 얘기는 오늘 이제 할 수 있는 만큼은 나 한 것 같아요. 나도 웬만하면 11시 채우고 싶었는데 이제는 진짜 오늘은 더 이상 짜낼 수 있는 얘기가 없다. 아무튼 그래도 열심히 정신없이 잘 떠들다 보니까 시간 잘 갔습니다. 어제 일찍 자가지고 오늘도 그리고 이제 시작할 때부터 졸렸는데 졸린 거 치고는 횡설수설 늘 횡설수설했기 때문에 얘기 곧잘한 것 같아요. 근데 슬슬 목도 잠기고 지금 이제 좀만 더 있으면은 또 이제 내 모가지 사오정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이쯤에서 자리 정리하고 목요일날 9시에 다시 방송하러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삼몽이 여러분들도 주말까지 오래 남았다고 너무 좌절하지 말고 삼롱님이나 좌절하지 마세요 하면은 저는 좌절 존나 할 겁니다. 나 주말 개멀었어 그냥. 언제 주말이 올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말이 오긴 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간에 목요일날 다시 뵙도록 합시다.